안녕하십니까. AK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디지털 콘텐츠 매니징 에디터 백강령입니다. 오늘도 박선미 기획취재부장과 이경호 이슈앤트렌드 팀장과 함께 여러분께 재미있는 얘기들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박 부장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오늘은 한국인은 어쩌다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게 됐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장님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 여름휴가 시즌 앞두고요. 돈은 아끼고 힐링은 높이는 여름휴가 어디가 있나, 어떤 곳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예, 박 부장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본으로 골프 여행 많이 가잖아요. 환율도 싸고 그러니까 지금 한 100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원 좀 안 되고 한 90원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밥값도 싸고 한국 밥값이 워낙 또 비싸져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느끼는 체감 먹거리 물가도 싸졌고 골프를 치러 갈 때 이제 그린피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그린피가 또 한국보다 싸고 예약이 쉽고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 도시마다 요즘에 그 직항이 또 많이 뚫려서 노선이 많아져서 또 가격도 싸요. 왕복 웬만한 도시는 한 25만 원, 30만 원 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왕복하는 비용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 그 무거운 골프백을 짊어지고 가나 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린피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 그린피 너무 비싸잖아요. 그린피 가격을 보면 최근에 평일 기준으로 한 20만 원대도 되게 많고요. 주말도 비싼 곳은 30만 원대 가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국내 골프장 평균 주중 그린피가 2020년만 해도 13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난해죠. 17만 7천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30% 넘게 뛰었고요. 주말 그린피도 2020년에는 18만 1천 원에서 2023년에는 22만 1천 원으로 22% 상승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평균 숫자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 골프장 경영자 협회가 집계한 그 도쿄 가장 비싼 동네죠. 이 일대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1만 5,300엔,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24% 정도 싸다고 볼 수 있죠. 그린피가 싸니까 일본으로 가까운 일본으로 많이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왜 한국 그린피는 비싼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골프장 숫자가 일본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노화 이런 게 많이 진행되면서 골프 치는 사람이 줄었고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최근 저희가 그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일본은 골프장에서 못 쓰게 했다.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 숫자 혹은 골프 비용이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를 쓴 걸로 기획취재부에서 그런 기사를 작성했었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엔 골프장이 많습니다. 일본 내 골프장 수가 지난해 2,12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도 물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2년도 2,457개에 비해서는 337개가 줄어든 숫자인데요. 골프장 숫자가 많은 데다가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그 법인카드로 접대비 명목으로 골프를 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국과는 좀 달리 정말 여가 시간에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인구들을 위해서 그린피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한국과 많이 다른 구조예요. 한국 그린피 많이 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한국은 왜 그렇게 비싸졌을까요? 그게 일단 수요 공급의 문제인데, 수도권에는 골프 치려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골프장은 적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법인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면은 뭐 한 번에 200만 원이 대충 뭐 식대 이런 뭐 각종 4명 기준 말씀하시는 4인 거죠? 기준으로 200만 원이 든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자기 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접대나 그렇게 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취재를 하면서 한 골프장의 그 법인카드로 긁은 내역, 영수증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보니까 평일 기준이었어요. 그린피가 1인당 20만 원. 그럼 4명이 치니까 여기서 이제 80만 원이 나오죠.
카트비가 발생이 합니다. 카트비는 그 골프장마다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10만 원, 4명 기준은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라는 게 같이 어울려서 이제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운동이다 보니까 골프 시작 전에 스타트 하우스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하든 아침을 하든 이렇게 밥을 먹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늘집이라고 9홀을 돌고 나서 잠깐 쉴 때 뭐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걸 먹고요. 네. 운동 후에도 뭐 골프장 밖으로 나가는 게 좀 여의치 않은 경우는 골프장 안에서 저녁을 먹든지 점심을 먹든지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끼의 식사와 간식을 합친 비용이 4인 기준으로 77만 원 정도 긁힌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이제 캐디님한테 드리는 캐디피라는 게 있죠. 이거는 현금으로 15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때 1인당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는 이제 평일 골프 때 비용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법인카드로 긁어도 기업에서 그 허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매출에서 법인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조사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요. 그 한국 골프 소비자원 최신 집계에 따르면 그 2022년도 최신 기준으로 2022년도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액이 2조 원을 돌파한 2조 1,600억 원 정도로 나왔고요.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7.9%가 법인카드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보면은 그 우리 기사에 내용이 나왔었는데 과거 일본에서는 국방비보다 골프장에서 쓴 카드 비용이 더 많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본은 아무래도 자유되니까 전반적으로 돈을 적게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국방비보다 골프장 카드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텐데 그게 빠지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골프장 가격이 합리적으로 변했다 혹은 싸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골프를 치러 몇 번 가봤는데 일본은 캐디가 없는 게 굉장히 당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캐디가 있어야 되고 10만 원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일본은 필요하면 부른다라는 개념이고 부르면은 이렇게 되게 나이 많은 할머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갔던 골프장은 오사카 혹은 홋카이도 쪽에 있는 골프장이었는데 1인당 비용이 4,000엔 4만 원이 안 되고 한 3만 원 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카트비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또 음식도 싸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가격이면 칠 수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도쿄 아까 말씀하신 도쿄는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골프장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일본에 가서 친다라는 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제주도까지 비행기 시간 그다음에 일본까지 비행기 시간 근데 사실은 저는 동남아만 해도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5시간 그렇죠. 이렇게 서너 시간, 음식 5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힘들고 근데 일본은 뭐 2시간 정도면 2시간 안팎 내외에서 갈 수 있는 데들이 많아서 일본으로 골프를 치러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또 2인 플레이, 3인 플레이가 그렇죠.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골프장 입장에서 이렇게 그린피가 비싸도 그린피를 심지어 올리더라도 기업에서 이제 접대용으로 쓰는 법인카드 사용이 줄지 않으니까 비용을 그린피를 깎을 이유가 사실 없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최근 2, 3년간 캐디피도 오히려 오르고 그린피도 오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만약에 법인카드의 그 골프장 사용을 조금 줄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면 한국 골프장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이제 취미로 하는 골프 인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스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그 일본도 예전에는 그 법인카드의 골프장 이용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계기로 그 인정을 안 해주면서 전체 골프장 이용객 수가 지금 한 8,900만 명 정도로
그 사상 최고치 꼭지를 찍었을 때보다 한 1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골프장들은 수익을 계속 내야 되니까 가격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 이렇게 보편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골프 인구가 15% 줄었는데 가격은 뭐 50%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버블 시대 때 아마 골프장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도 일본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젊은이들이 굳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골프를 쳐야 되냐. 또 일본은 또 젊은이들이 또 차도 또 많이 안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거주 형태에 따라서 사실 골프장을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영향도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코로나 때 MZ들이 이제 우리나라 골프 쪽에 많이 유입되면서 사실 대중화의 기폭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수요 공급이 불일치가 된다고 해서 골프장들이 다 가격을 올렸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또 캐디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고용, 특수노동자 고용보험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결국 캐디피를 올리면서 그게 또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 2, 3년 내에 또 쭉 빠지는 거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법인카드의 지출이라든지 어떤 항목들을 줄이거나 세금 공제 한도를 어떻게 바뀌면서 하다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자극이 돼서 그린피가 낮아질까라는 생각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골프장들은 주중과 주말 전체 평균을 나눠서 이렇게 그래도 주중에 평일에 오전이나 아니 새벽이나 저녁에 이렇게 훨씬 싸게 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사실상 칠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아마 골프장들은 주장을 할 겁니다. 평균 가격은 변화가 없고 다만 주말에 몰리고 그 비싼 가격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골프장에 가보면 이제 그 외국인 캐디들이 꽤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캐디를 쓰는 걸로 돼 있지만 지방에 있는 골프장은 캐디 없이 운영하는 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디를 구하기 어렵죠. 캐디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에서 500개 정도 골프장이 우리나라 캐디 없이 칠 수 있는 골프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될지 일본에서도 그 옛날 버블 시대에 앞으로는 골프장 가격이 뭐 몇 분의 1로 떨어지고 예약도 하기 쉬워지고 할 거야라고 하면 아마 안 믿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사실 올해 들어서는 골프장이 약간 사람이 줄고 그러니까 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일본 포함 결국은 비용도 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약하기가 조금 나아진 근데 물론 수도권에 서울 가까운 곳들은 뭐 아직도 사람이 많아서 못 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 경우는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컨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제가 접대를 해야 될 그 위치에 있어서 가끔 이제 접대 골프를 쳐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었던 그러니까 지금 저 가격은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제가 2016년부터 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2016년 이때만 해도 100만 원 4명이 가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만 원 들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수증 보니까 그 식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대에 보면 막걸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걸리가 한 병에 15,000원. 그리고 커피 한 잔이 뭐 10,000원에서 11,000원. 그게 저 막걸리가 보통 편의점 같은 데서 1,600원에서 2,400원 사이 정도 하는 거로 알고 비싸도 있거든요. 한 3,4,000원이면 살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고급 막걸리가 2,몇백 원 이런데 그럼 몇 배 가격일까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근데 또 분위기가 또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돼 있잖아요. 한국은 예전에 한 사람의 인격과 주량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골프 치는 나이 많은 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 술 먹자 했을 때 나만 이렇게 째면 저 사람은 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남자답지 못하거나 혹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 골프 문화가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뭐 기사에서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 가서 처음으로 홀인원을 했대요. 근데 예상을 못하고 갔기 때문에 홀인원해서 그 지갑을 털어서 현금 3만 원 있는 거를 캐디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캐디님은 이런 경우가 어딨냐, 뭐 보통 한 30만 원 주는데 왜 3만 원을 주냐 하면서 면박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게시판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되게 와글와글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신랑이 골프 치러 간다면 꼭 가기 전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골프든 잘 쳐서 점수 스코어는 줄이되 절대 홀인원을 하지 말아라. 홀인원을 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홀인원 하면 동반자들이 되게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즐겁게 보내야 되는 시간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 부장님은 홀인원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뭐 이글은 해봤는데 한 두세 번 해봤는데 홀인원은 못 해봤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는 그 캐디가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홀인원이나 이글이나 버디는 그걸 굳이 그 캐디들한테 그걸 팁이라고 하는데 그 팁을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캐디피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냥 그 원활한 경기 운영 내가 기분이 좋아서 주는 거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캐디 진짜 또 많은 다수의 캐디들은 버디해서 버디 값을 주거나 해도 안 주셔도 된다라는 원칙을 그 아예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전에 골프장도 그런 곳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횟집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몇몇 군데에서는 팁 사절합니다. 팁 사절, 네. 팁을 받으면 자기 잘린다라는 것들도 있어서요. 오히려 골프장들이 그런 부담을 안 주게끔 하는 것도 낫고 홀인원이나 버디나 이글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좋아하면 안 되고요. 아 사실 2년 전에 해봐서 아무런 의미 없다. 그러면은 캐디가 굳이 이분한테 아니 뭐 홀인원 패 이런 거 의미 없다. 나 인증서나 하나 달라. 그냥 그러고 나서 대수롭지 않게 해야지. 너무 평생에 어떤 인생 로또 대박 맞은 것처럼 너무 좋아하면은 속으로 좋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캐디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홀인원 처음이시죠.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같이 축하해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1년 동안 연수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는 그 이제 도시마다 도시라는 게 큰 도시가 아니고 되게 조그만 마을 같은 데인데 시립 골프장 같은 게 그렇죠. 하나씩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6개월에 $300, $500 정도를 내면 주중에는 매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일이 없어서 사실은 매일 거의 골프를 쳤는데 그때 계산해 보면 가격이 극장보다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모든 취미 활동 중에 제일 싼 게 그때 골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가 골프일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땅덩이 크기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한국이 땅덩이가 그럼 일본도 그렇게 크진 물론 한국보다는 넓겠지만 근데 우리도 높은 가격에 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골프장 골프 비용도 좀 합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가면은 이제 떨어지는 걸 텐데 그렇죠. 아마 유입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두 시간 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언어 장벽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물가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호텔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름 휴가 때 일본 겨울에는 또 남쪽은 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자연스럽게 보니까. 휴가 얘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골프에 이어서 저는 이제 여름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해외 여행 가시는 골프 투어 가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여름 휴가 시즌이 왔는데 두 분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일본으로 갔다 오려고 푸켓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저는 계획 중입니다. 며칠 정도로 다 직장인들은 대개 5일? 네, 저도 한 5일. 일주일 이렇게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새 여름 휴가가 관심들이 많아서 설문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사실은 이제 요즘은 또 고물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행을 간다는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10명 중 7명은 국내로 가겠다. 2명은 해외, 1명은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겠다. 요렇게 좀 돼 있고요. 선호 지역 아까 이제 제주 골프 얘기도 많이 했는데 선호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주는 사실 제주도. 2위입니다.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강원입니다. 당연히 그건 늘 속초, 양양, 속초, 양양, 설악산이라든지 동해바다 보러 가는 것들도 있고요. 제주도는 한창 인기가 있다가 사실 요즘은
여러 좀 논란이 있었죠. 비싸졌어요, 제주도도. 예,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제주 갈 돈이면 동남아 간다라는 게 옛날부터 회자된 말인데 지금은 일본으로 다 가는 거죠. 일본으로 뭐 일본 관광객 1위가 한국인일 정도니까 사실은 조금 역설적이긴 합니다. 노제팬이 언제적인데 벌써부터 일본에 사실 그거와 그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제주, 강원, 제주, 그다음에 해외는 역시나 일본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일본 역시 이제 저비용 항공사로도 많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사실상 동부가 동남아시아 쪽이 가깝고 저렴한 곳, 기왕이면은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그 휴가를 많이 가는 시즌은 역시나 7말 8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왜 7말 8초에 왜 휴가를 갈까? 아이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방학 시즌인데다가 학원들이 대부분 맞춰서 7말 8초에다 방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학원이랑 학교를 아무 부담 없이 이제 안 나가도 되는 딱 그 시즌이 그때라서. 근데 그 7말 8초에 가게 되면 휴가비가 곱하기 1.5는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성수기죠. 성수기가 아니고 극성수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1인당 비용으로는 통상 한 30만 원 안팎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에서 40만 원 대니까 1인당 30만 원. 그러면 이제 뭐 한 3인 가족, 4인 가족이면 뭐 100만 원이 더 들고 플러스 조금 더 들겠죠. 근데 비슷한 조사가 작년에는 한 50만 원대였습니다. 예상 비용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사실 간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일단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해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외식비, 숙박비, 거기다 성수기 또 뭐 바가지도 많이 논란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는 역시나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죠. 물가가 싸서. 근데 일본이나 이런 곳들도 지금 우리가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관광객이 많아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숙박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숙박 요금의 한 3% 정도를 부과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프라라든지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관광 안내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내국인들의 불만은 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숙박세 말고도 이중가격제라고 하죠. 도입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외국인한테만 특별히 비싸게 받는 이거가 이중가격제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아마 그래도 일본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거기도 오버 투어리즘이 심한데 당일치기에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묵고 가면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피렌체나 어디 들렸다가 당일 한꺼번에들 몰려와서 관광하고 간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통 보니 이탈리아를 갈 때 뭐 로마는 며칠 코스로 가야 되지만 베네치아나 피렌체 이런 그렇죠. 데는 갔다가 가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검색하면 진짜 실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피렌체, 베네치아 당일치기.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는 한 7천 원, 우리 돈 7천 원 정도로 당일치기 오셨습니까? 그러면 돈 내세요. 뭐 그렇게 이제 뭐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나 이탈리아,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만족도가 높다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비용은 엄청나게 들지만 만족도는 최악인 곳은 어딜까요? 설마 한국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프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라고 좋은데? 설문조사에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개인차들은 좀 있겠는데 치안이 좀 안 좋죠, 프랑스가.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이 치안 좋은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네. 이제 여행을 그러니까 전체 응답인데요.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이 사실 절반이 좀 넘었는데 나머지들은 계획을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거나 안 갖는 경우도 있죠. 뭐 이른바 방콕이라고 하죠. 방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는 또 뭐 좀 뜬지는 오래됐는데 호캉스라고 하죠. 국내나 멀리 가지 않는 대신에 그 돈이면 차라리 호텔에서 고급스러운 호텔,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리조트라든지 어떤 뭐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서 호캉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호캉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뭐 유명 호텔에서 망고 빙수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4, 5만 원 하죠. 지금 벌써 10만 원대가 10만 원. 어우, 너무 비싸네요. 예. 평생 못 먹을 것 같은데 10만 원이면. 그래도 뭐 인증샷 찍고 먹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름 휴가에 관련돼서는 비용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호캉스도 있고 요즘 또 이게 주목할 만한 게 그럼 여름 휴가비를 버는 방법 요즘 한창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비 주식 투자하면 여름 휴가비를 번다라는 게 예,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에게 그래서 제목들이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옵니다. 여름 휴가비 벌려면 지금 뭐 사라. 주식 중간 배당.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네. 주식 투자로 여름 휴가를 벌 수도 그게 있을 오늘쯤 사야 내일은 사야 될 거예요. 이달 말에들 이제 중간 배당을 중간 하니까요. 배당이 뭐 말일 기준으로 하면 그 이틀 전에는 사야 되기 때문에 27일, 8일 이때는 네네, 사야 네, 이번 주 중에는 괜히 말일에 샀다가는 배당이 안 나오는 판 사람이 받아가는 경우가 생기니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당장 그렇죠. 내일 주식 사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 배당으로 뭐 술 먹거나 뭐 근데 좀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중간 배당으로라도 뭐 여름 휴가비를 벌 수 있다. 그런 소식들도 있고요. 다만 근데 국내든 국외든 뭐 휴가는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휴가지에서 사건 사고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아무리 바가지라든지 뭐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국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게 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또 관광객들 오면은 지역 상인들께서는 잘 대해 주시는 게 그 적정한 이익을 하는 게 낫지 우리 바가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계속되면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죠. 결국은 서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휴가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여태까지 6월 역사상 제일 덥다. 그다음에 열대야도 많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네 평생 제일 시원한 날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내년 이맘때는 올해보다 더 더울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그게 무슨 뭐 환경 파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은 확실히 동남아화되고 있는 것 같고 다들 더운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여행 갔다 오실 분들은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백강영의 이슈백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